여러분에게 학교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학교란 단어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저에게 학교의 의미는 인생의 데뷔전이었습니다. 네, 정미라의 포커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정미라의 포커스 8번째 손님으로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매번 귀하지만 더 유독 뵙고 싶었습니다. 네, 다 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그 서산교육지원청의 장우현 교육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네. 완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다가 이렇게 마스크 벗은 모습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교육장님도 저 처음이죠. 네, 그렇죠. 네, 처음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왜 이 마스크 얘기를 했냐면 요즘 학교가 마스크를 아이들이 좀 쓰고 있을 때와 벗을 때 너무 달라요. 그렇죠? 저는 네. 직원들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혹시 그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모습만 제가 처음부터 봐가지고 네. 그 식사할 때나 차 마실 때 그때 잠깐 이렇게 벗을 때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직원이 맞는지.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막이라고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보고. 교육장님한테 그럼 그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마스크를 직원이 딱 벗었는데 더 이쁘다 이런 사람 있고 너무 다른데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학생들 사이에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와 너무 이쁘다 이랬는데 마스크를 딱 벗고 아닌 거예요. 그럼 마스크 귀신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막이라고 한대요. 처음 들은 용어죠. 네. 꼭 기억하세요. 네. 아 저는 막인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교육장님이 2021년 3월에 서산 교육장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서산에서도 그 교육하신 그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2014년도에서 18년도까지는 그 대산에 있는 대진초 교장 선생님도 하셨어요. 네, 예. 교직의 그런 히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주로 서산에서 25년 동안 교사로 근무를 했고요. 네. 교감은 제가 딱 1년을 했는데 예. 그 아산에서 아, 1년을 하다가 네. 전문직으로 이제 서산으로 와서 전문직 생활을 1년 6개월 하고 그리고 도교육청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있다가 2013년 3월 1일자로 서산 대진초등학교 교장으로 나오게 됐어요. 예. 그 대진초등학교 교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떠나실 때 학생들도 아쉬워했겠지만 열성 팬인 학부모님께서도 상당히 아쉬워했다고 해요. 아주 열성 팬들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학부모님한테 학교를 도대체 어떻게 경영을 하셨길래 이런 열성 학부모님이 생겼을까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 발령받아서 갔더니 학교 그 학부모님들이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진초등학교가 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1년 6개월 내지는 1년 내지 1년 6개월을 근무하시다 떠나시고 하다 보니 신뢰성이 이제 없는 거죠. 저도 갔더니 똑같은 이제 교장으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 정을 줄 수도 없고 신뢰를 할 수도 없군요. 학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신뢰가 확보가 되고 또 제 경영이나 또 제가 언제까지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제 지켰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학교를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많이 이제 변화를 시키고 학교를 완전 개방을 해서 부모님들이 학교를 편하게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언제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실 문까지 다 개방을 시켰었어요, 실은. 네. 선생님들이 수업하는데 언제든지 학부모님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학교에 대한 신뢰,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 열성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재미있는 별명이 있어요. 이게 참담 교장 선생님이란 또 별명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별명을 좀 설명해 주시다면요. 제가 대전초등학교를 가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이, 제가 평생을 학교에 살았잖아요. 네. 근데 학교가 뭔지를 몰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기하죠? 네. 가서 보니 이 학교가 뭐지? 라는 그 고민이 계속 끊임없이 저를 한 1년 동안을 괴롭힌 것 같아요. 고민을 계속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들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 기획하고 한 것을 계속 이제 교감 교사들한테,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그렇죠. 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지시를 해오는 그런 형태의 학교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저희가 알고 있는 학교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되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그동안에 학생들한테 학교의 주인은 너희들이지, 학생들이잖아, 그렇죠. 라고 강요를 하면서도 학생들의 주인인 행사를 학교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학교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고민에 이제 빠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생활지도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그 외에 시설이나 학교 외관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학교 기능직 하시는 분하고 둘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다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나무 전지 작업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학교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10년 정도 됐었는데 나무를 손을 못 대가지고 그 전지 하실 분들을 부르려고 하다 보니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시더라고요. 나무 전지 작업. 그래서 학교 아저씨하고 둘이서 작업을 몇 개월 하셨어요?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자주 이렇게 다닐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교장 선생님을 혹시 못 알아보신 학부모님은 안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계속 이제 작업복 입고 이제 밀짚모자 쓰고 작업을 계속 하니까 밖에서 이제 그 일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일하시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교장실 들어가면 그때도 깜짝 놀래가지고. 참담이란 별명이 정말 이제 맞는 말이네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학교를 키우셨네요. 그러면 학교의 학부모님들을 편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실은 교장실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특이하게도 거기는 그 문이, 교장실 그 창문이 통유리로 돼 있어요. 밖에 경치가 굉장히 잘 보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나 혼자 쓰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그만 방으로 책상 하나만 가지고 옮기고, 그리고 그 자리를 학부모님들을 하고 교직원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커피 와서 마음껏 드시고 편하게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하고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다 보니 이제 차도 있죠. 편안한 소파도 있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계속 오시고 또 선생님들하고 계속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교실 문까지 자연스럽게 개방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학교랑은 모습이 조금 다른 아름다운 학교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을 들어가면 아까 이제 마스크 얘기도 했지만 참 힘든 3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교육 환경이었고요. 가장 힘든 곳은 더군다나 학교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제 서산 교육의 그 환경은 정말 잘 방어선을 쳐서 잘 막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또 그런 앞으로의 대책, 앞으로의 방어책을 갖고 계신지. 우선은 이 코로나 상황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려웠잖아요.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교직원들의 노력이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힘겹게 그 방역 활동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제 했었고요. 특히 이제 학교의 보건 선생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컸죠. 그리고 방역 전담 인력들이 이제 배치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힘든 건 여전했고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그 학습 결손을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서산 지자체하고 시청하고 힘을 모아서 그 원격 수업을 학교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방송 시설을 이제 온라인 스튜디오를 이제 구축을 해서 초등학교는 11개, 중학교는 16개 학교, 총 6개 학교가 다 구축이 해줬고, 또 이제 지난 2월부터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또 무료로 배부를 해줬는데 그 부분이 소분 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서산 적십자 봉사단이 와서 많은 그 도움을 주셨고 그 외에 좀 단체나 또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해주셔서 저희들의 수고로움을 좀 많이 덜을 수 있었고 또 거의 끝 무렵 4월 말쯤에는 이제 PCR 검사 무료 PCR 검사까지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러면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우리 위센터에서 심리 정서 상담 활동들을 끊임없이 또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그 결과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학습이나 심리 정서 또 건강 안전을 잘 지켜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들도 중학교 2학년인데 걸리지 않고 잘 방어했고 또 제가 이제 듣고 조금 저는 사실 그 아들이 키트를 갖고 올 때 아무렇지 않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뒤에 작업 환경이 있었다는 걸 알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반성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쉽게 받았거든요, 키트를. 이게 꼭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힘든 또 소분 작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도 이제 그 PCR 검사를 몇 번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히트 학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염려를 했는데 잘 견뎌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아주 어린 저학년 아이들이 그런 검사를 할 때는 좀 마음이 좀 아팠었거든요. 오죽하시겠어요, 학교에서 네. 또. 그렇죠? 네. 또 제가 이제 서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학생들의 꿈과 끼의 향연이 펼쳐지는 장, 또 교직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흐르는 마당, 또 요 말이 저는 제일 좀 와닿았어요.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과 만남의 광장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하면 지역 주민, 지역민들이 연결이 왜 될까라는 또 궁금함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것이 아마 서산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교육장님의 교육 어떤 그 철학이 녹아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 용어를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그동안의 학교의 모습은 선생님들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네네.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했었죠. 예. 근데 제 생각은 아이들은 꼭 선생님들만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오래전서부터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게 네. 해주고 또 지역민들 중에서 뭐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의 어떤 특색이 있는 그 지역의 그런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역민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또는 학교가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누구든지 열어줘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학부모님들과 지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 네. 또 그런 분들의 그런 그 자료나 또 지역의 환경을 또 알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가 추구하는 것은 학부모님들과 지역민들과의 소통 또 그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 환경이나 자료들을 발굴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그 교육적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희가 이제 배울 때만 해도 어떤 수동적인 학교의 의미였다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건 능동적인 학교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거를 추구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연수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제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학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드리는데 학부모님들은 또 어렵죠. 네. 학교를 파고 들어가기가.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몇 가지씩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요즘엔 가끔씩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반성을 좀 많이 하는 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 온다던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쪽지, 알림장 같은 게 많이 와요. 사실 학부모님 참여하는 데는 거의 다 X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꼼꼼히 읽고 이제 갈 수 있으면 가서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년 동안에 학교에서 전화 안 오면 잘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저희 옛날 방식대로의 학습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반성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동안에는 학부모님들 학교 참여가 주로 그 봉사활동을 해달라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지못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네. 저죠. 교통보험사가 원하고 또 운동회 때 이제 그 학생을 뒷바라지 이제 해주고 이제 그런 활동들은 이제는 저는 좀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부모 협의 회장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들고 들어가라.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네. 어떤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또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요구를 하면 학교에서 만들어줄 수가 없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안을 하시고 머리를 맞대시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조금씩 참여를 하게 되면 학교는 또 의외로 쉽게 열릴 수가 있다. 네. 제가 또 하나 반성을 또 한번 할게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을 이제 책가방을 싸주는데 이렇게 무슨 이렇게 종이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휴지는 버려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그 물에 닿으면 부풀어 오르는 행주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걸 만들어주고 또 이게 환경오염 이런 게 연결되는 그 행주였대요. 미안해 이랬거든요. 그 가만히 보니까 뭐 어떤 때는 향수도 만들어 오고 어떤 때는 도장도 만들어 오고 여러 가지 저번에는 그 케이크도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런 행사가 아마 이렇게 연결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 참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도 반성하시죠? 그럼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또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함께 반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서산교육지원청은 유치원부터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연결해서 교육이라든가 행정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장학사 한 분하고 주무관님들 4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은 제가 도교육청에서 추진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14개 시군에 다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의 취지는 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해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근데 그 본래의 그 의도했던 방향하고는 전혀 흘러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그냥 공문을 주고받는 허브 역할 아니면 학교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상위기관으로서의 교육청의 역할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해왔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다른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을 저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학교 지원에만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모든 정열과 현실의 노력을 다 하자. 그 교육지원청의 이미지를 바꾸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정말 잘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직원들이 달려가서 학교의 이야기를 듣고 교육지원청으로 들어와서 지원단들이 모여서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지원해줄지, 무엇을 지원해줄지, 어떻게 해줄지 이런 부분들을 한자리에 앉아서 협의를 계속해서 바로바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 이제 기간제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서 학교가 선생님들이 연가나 병가나 복무 처리가 있을 때 선생님들 학교에 내보내 드리고 예. 그래서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학교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묵은 책들을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 도서관 정리 사업들 싹 옛날 책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고 그리고 도서관을 이제 바꿔주는 사업 또 과학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옛날에 그 교수님도 기억나시죠? 과학실. 예, 과학실 하면 이렇게 있고 또 뼈 있는 뼈가 있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옛날 교육과정하고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맞지 않는 그런 교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싹 정리를 해서 새로운 그 과학실과 자료실을 만들어주는 사업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 정리 사업들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오로지 선생님들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좀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좀 최적화시켜주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에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거의 10점 만점에 거의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이렇게 가슴이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과학실 실험실 가면 비컵, 그다음에 뭐 해부학 사진 조금, 그냥 뼈가 이렇게 붙어있는 인형 조금 볼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가면은 더 많은 자료가 있고 학생들한테 직접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긴 거죠. 가보고 싶습니다. 학교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좋죠. 좋아하고 어떤 데는 또 학교 운동장 그 모래 잡초가 굉장히 많고 땅이 이제 오랫동안 그거해가지고 굳어지는데 운동장 정리 사업까지 다 해주고 잡초까지 다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저희들이 한 작년에 1년 동안 한 것이 한 350개 사업 정도? 아이고 바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원센터 직원들이 거의 출근을 못해 사무실로 현장으로 가시는 네, 현장으로 가서 계속 같이 작업하고 그 작업할 때 그냥 그 네 분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을교사 선생님들 또 지원단들을 조직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작업 지시를 계속 내려주고 그분들도 또 굉장히 좋아하시고 보람하시고 학교에 또 들어가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머뭇머뭇거리는 지금은 아주 굉장히 자유롭게 다니시고요. 그 보람도 느끼시고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제가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이제 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어요. 학교가 너무 예뻐지고 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학교의 이미지하고는 다르다. 근데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마 그걸 느낀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학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학교도 바뀌고 세대도 바뀌면서 교육의 정책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자유 학년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뭐 자유학기제죠? 네, 자유학기제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유학년제로 바뀌고 또 저는 몰랐었는데 또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진로 연계 학기제가 또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 변하고 있는데 이 자유 학기제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진로, 연계 학기제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자유학기제를 만든 거는 지금 몇 년이 됐는데요. 우선 지식 중심, 경쟁 중심의 학교를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유학기제가.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체험 중심 그런 학습을 좀 할 수 있는, 숨통이 튑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한 학기를 좀 맞이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평가도 없애고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죠? 그렇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굉장히 신이 나고 학교 가는 맛이 이제 들어갔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학부모님들 한편에서는 학력 저하의 우려도 염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 학기를 더 늘려보자 해서 처음에 자유학기제가 이제 몇 년 지난 뒤에는 자유학년제로 바뀌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중학교 3개년 과정을 아예 자유학교로 바꿨으면 좋겠다. 자유학교로요?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걱정되죠. 학습의 어떤 그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또 다른 이제 또 형태의 또 학습 형태가 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거를 보충 못 해주면 집에서 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또 대비책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학습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되 어느 일정 시간을 최대한 체험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해가면서 조직교과는 또 정상적인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학력 문제는 그렇게 저하될 일이 없죠. 또 그러면서 교육과정이 이제 재구성이 되고 교과 간 융합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아이들이 또 시험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과정 중심 평가로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계속 3년 내내 이루어졌으면 좋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로 문제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꿈과 끼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 3년 동안 그렇게 생활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직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또 다른 어떤 직업 나중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나에게는 이런 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근데 실은 1년이나 6개월 한 학기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년을 통틀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럼 남자들은 보통 뭐 대통령, 뭐 의사, 변호사, 선생님이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가서 물어보면은 다양한 직업들이 나와요. 뭐 프로게이머부터 시작해서 연예인 이렇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뭘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안 그렇다고 정말 비전을 크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세대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자님 아무리 학교에 바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3년 동안의 자기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소질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또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 안식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고등학교를 바로 직접 예. 진학을 안 하고 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또 주는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1년 동안 하도록. 예.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마음껏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내가 관심 있는 곳에 가서 뭐 직업 교육도 이제 받아보고 그런 제도가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과정을 좀 3년 동안을 그런 식으로 학교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아이들이 진로나 본인의 꿈이나 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육장님하고 지금 말하면서 계속 빠져들고 있어요. 교육 현실이 이렇게 많이 변했고 또 그렇게 변해가는데 막상 학부모는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육의 그 체계가 또 뭐냐면 고교 학점제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것이 2020년에 마이스토고를 시작을 해서 2022년에는 특성화 및 일반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이 됐는데 이것이 2025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사이에 그 고등학교를 한 3군데를 갔었어요. 근데 학교가 대학교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리고 휴게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교실과 학교의 모양은 또 달라요. 이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맞춤 설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 고교 학점제가 무엇이고 또 서산의 교육 현장은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이제 대입 제도가 많이 지금 바뀌었죠. 예. 네, 대학 입시 제도가 그동안에 이제 수능이나 정시 위주의 그런 대학 입시에서 다양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정시 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면서부터 내가 가야 될 대학이나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게 또 스펙에 대해서 대학 가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교수님 잘 아시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에게 학교 내 정규 교과 이외에 다른 교과를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자. 그러면 대학을 가서도 훨씬 더 내가 관심 있는 과목을 미리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하기가 대학에서 공부하기도 또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대학 연계형이 있고요. 또 지역 연계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서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가까운데 한자대학이 있긴 하지만 그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수님들이 해주신다고 하는 그 과목을 개설을 해도 학생들이 이제 신청을 못하면 그 과목이 이제 폐강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 연계 과목은 몇 과목이 안 되더라고요. 하시려고 하시는 교수님들은 계시지만 이제 선택하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주변에 대학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다양한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과를 선택을 해서 교수님을 모셔놓고 하면 좋은데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이제 대학까지 가야 되는 또 어려움도 있고 지금은 이제 지역 연계라고 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셔서 그런 과목들이 몇 과목이 또 있고요. 지역에 또 이제 예술 관련한 작가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분들을
또 몇 강좌를 해서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한 4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전공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지만 대학 진학을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작년인가요? 저희 딸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보니까 줌으로 무슨 수업을 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낯선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셔? 했더니 뭐 다른 서산 관내에 있는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같이 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쪽 학교잖아. 왜 그 학교 거 들어?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라고. 다 모아서 듣는 거라고. 다른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거 학점제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 과목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그거는 이제 학년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1학년 학생하고 3학년 학생 같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서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제점은 이제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요즘에는 이제 학교 공간 혁신과 맞물려서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서 공간 혁신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지금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공간이 확보가 또 안 되면 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도하고 굉장히 많이 연계를 해서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도 변해야 이 변화된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학교에서는 여러 번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려고 했고 아마 프린트로도 나눠주셨을 텐데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변화된 교육에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많이 만드셨겠죠? 지금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수를 많이 시켜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저 같은 학부모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대표적이시네요. 아빠 교실도 굉장히 많이. 아빠 교실도요? 연수를 굉장히 많이 시켜주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과 가족 단위로 해서 또 캠프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학부모님과의 대화 기술이나 공감, 소통 같은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해주고 있고 학교 참여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 강사들을 모셔다가 그 사례를 작년에도 여러 차례 연수를 시켜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도 그냥 학교는 어려운 곳이고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맞습니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또 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마음도 또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만큼 안 열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렵죠. 과도기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과도기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학교를 학부모님들께서 탓할 것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어떻게 했는지를 그동안에 반성을 해보시고 그런 노력들을 점차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만간에 학교는 많이 변할 것이다. 정말 그 학교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같이 다 변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성장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수한 학생은 자꾸 외주로 빠지고 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외지에다가 이렇게 학교로 보내고 일반 학교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집중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똑똑한 아이는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현상도 네.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내에 우수한 학생들이 서산 이외 학교로 지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은 좀 가슴이 아프셨을 텐데 이렇게 바깥으로 안 빠져도 충분히 서산 관내에서 훌륭하게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한번 해보신다면요. 전에는 이제 그렇죠. 대부분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외지로 빠져요. 예. 그러다 보니 저는 지역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중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 예, 좀 그렇습니다. 예. 남아있다 보니 허탈감 예. 느끼고 중학교에서는 박수를 치지만 예. 좋은 학교 많이 보냈다고. 예. 제가 조금 이제 말을 길게 했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네. 예. 내고장 학교 보내기 그런 운동도 많이 펼치고 예.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그 욕심은 내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 이후도 역시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게 누구든지 그 부모의 욕심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모든 교육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유명 고등학교들의 교육과정 못지않게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해주셔서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 지금 지역에 있는 그런 우수 인재들이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성공의 길을 충분히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학교에서도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셔 협의도 하고 계속 또 서로 간에 정보 교류도 하면서 아이들의 그 진학 상담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좋은 대학이나 원하는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진로직업센터가 여기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사님이 또 진로 진학 상담을 잘 해주셔서 서산 지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올 3월 작년 학생들이 좋은 대학이 많이 원하는 대학이 많이 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거의 빠져나가지 않는 일이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면 또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1등은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러셨는데 많이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 노력들이 굉장히 지금은 경쟁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입학하면서부터 진로 진학 지도가 시작이 되고 동아리 활동이나 각종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해주니까 굳이 뭐 좋은 학교 가서 그렇게 학력 경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서산의 교육 환경이 참 많이 좋아진 거, 또 입시에도 또 상당히 우수하다는 걸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 1월에, 2월에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저 대학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다 이 교육의 밑거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교육장님한테 사생활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하루 일과가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의 간단하게 한 일주일 정도의 그런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일주일 좀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실은 제가 이런 그 교육장으로서의 능력이나 어떤 자질은 갖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 근데 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이제 와서 보니 이 기육청의 생활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이제 더 바빠진 거는 코로나 상황 이후가 종료가 거의 되면서 이제 학교의 교육이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 전에 못했던 활동들을 다 이제 재개가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 또 지역사회에서 이제 행사 참여, 네, 꼭 참석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이 굉장히 들어오는데, 거의 일요일만 빼고는 거의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 가면 굉장히 또 서운해하시죠. 네, 저는 가급적이면 학교 행사나 학생들의 행사 위주로 해서 가려고 하는데, 또 몇 번 안 나가다 보니 별로 좋은 소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예. 요즘엔 그래도 웬만하면 좀 참여를 해드려야 되나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까지 이제 계속 일정이 보통 2건, 3건씩 이제 돼서 거의 개인 사생활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드시겠네요. 그러면 교육장님 취미는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 제 건강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침 새벽에 이제 골프 연습장에 나가서 조금씩 운동을 하고, 그리고서 아침 출근을 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운동할 새가 없어요. 그렇게 바쁘시군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정말 바쁠 때는 분땀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많이 챙기셔야 되겠어요. 많이 바쁘신데. 식사는 잘 하시죠? 네, 저는 식사는 잘합니다. 음식을 가리는 건 없습니다. 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학교 급식이 참 맛있었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예.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급식이 맛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학교 급식을 먹은 게 지금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학교 급식이 너무 그리워요. 저도 맛있더라고요. 저 네. 뭐 초등학교에 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가끔씩 그 급식에 대한 그 불평불만이 예. 나올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혹시 학부모님이 우리 급식실에서처럼 그렇게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또 영양을 따져서 이렇게 그 유기농 음식으로 식자재로 그렇게 매일같이 해드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봐요. 예. 못하죠? 네, 할 못합니다. 수가 없습니다. 예, 못합니다. 살균 그렇게 해요? 어쩌다 한 번씩 그 소독을 삶아서 그릇 같은 것도 사용하잖아요. 매일이잖아요. 자꾸 오늘 프로그램이 반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유장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제 생각엔 대표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교육장님과 2탄을 좀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나와 주실 건가요? 아이고. 아니, 다음번에는 제가, 땀나는데요. 다음번에는 교육장님 반성하지 않는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장님과는 이렇게 아쉽게 오늘 1탄을 마무리하고 2탄을 기대해 주시고, 또 정미라가 얼마나 반성하지 않는 방송을 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라의 포커스는 2탄으로 다음번에 꼭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